임신 중 혈당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임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당뇨병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당뇨병의 정석입니다. 저는 강남차병원 내분비내과의 김원진입니다. 오늘은 임신 전 당뇨병과 임신 당뇨병의 특징과 임신 전 준비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청년당뇨병, 임신 중 당뇨병 TFT 팀장이신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곽수원 교수님을 모시고 임신 당뇨병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곽수헌입니다. 교수님, 먼저 오늘 이야기 나눌 임신 당뇨병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임신 당뇨병은 정의상 임신 중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게 되는 경우로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임신 전에는 전혀 당뇨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임신 중 신체 및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로 인해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와 임신 전이나 초기에 당뇨병이 있지만 모르고 임신을 하게 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임신 당뇨병과 임신 전 당뇨병의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둘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임신 전 당뇨는 임신하기 전부터 이미 당뇨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임신 당뇨병은 임신에 의해 생기는데 임신 중 발생하는 여러 호르몬 변화로 체내 당 대사의 생리적인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임신 중반, 후반부에 주로 진단되고 혈당의 상승으로 인해 여러 가지 주산기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신 전 당뇨와 임신 당뇨병 모두 임신 중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혈당 조절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수님, 이미 당뇨병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던 환자의 경우 내가 임신을 해도 될지, 임신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임신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당뇨병을 이미 진단받은 환자가 임신을 준비할 때에는 현재 혈당 상태에 대한 확인과 약제의 변경이 필요할지에 대하여 담당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임신 초기에 혈당이 높거나 임신 중 혈당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선천성 기형, 임신 중 고혈압이나 전자간증, 양수과다증, 요로감염, 생식기 감염, 외상성 분만, 어깨 난산 등이 발생할 수 있고 4kg 이상의 거대한 출산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임신으로 인하여 체액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발생과 악화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전 당뇨병이 있다고 하여도 임신이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임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임신을 계획하시는 경우에는 혈당 조절을 잘 하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임신 전 당뇨병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합병증의 위험은 있지만 식단 관리와 운동 그리고 약물 조절을 통해 혈당 관리를 잘하면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어느 정도 조절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임신 전 당뇨 환자들의 혈당 조절 목표는 어느 정도일까요? 임신 전 당뇨병을 진단받으신 분들 중 임신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혈당을 가급적 정상 수준에 가깝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당뇨병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을 목표로 하고 최소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약물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분기에는 6에서 6.5% 미만, 2에서 3분기에는 6.0% 미만, 저혈당의 발생은 줄이면서 목표 혈당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최소한의 목표는 당화혈색소 6.5% 미만 기억하겠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운동요법, 체중 조절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고 약물 치료도 임신 시 사용 가능한 약제들로의 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임신 전 약은 어떻게 조절되어야 할까요? 임신을 계획하게 되면 현재 혈당 조절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임신 준비 예정 기간에 따라 약제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 사용이 금기인 약제들의 경우 중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약제를 중단할 경우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 중 사용이 가능한 약제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주로 인슐린 사용이 권고되는데 인슐린의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인슐린 중에서도 임신 중에 사용 가능한 인슐린은 따로 있습니다. 혈당 조절의 정도에 따라 하루 2번에서 4번 정도의 인슐린 투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제를 조절하고 혈당을 목표 범위로 도달하게 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혈당의 조절과 약물의 변경이 필요하니 임신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조절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산모들의 경우 임신을 하면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임신 당뇨병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미 당뇨를 진단받았다? 이미 임신 전 당뇨이다? 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임신 당뇨병 검사를 해야 할까요? 임신 전부터 당뇨병이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주기적인 혈액 검사와 생활요법 관리 또는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반기에 시행하는 임신 당뇨병 검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있거나 임신 전 당뇨병이 있었지만 임신 기간 중에 따로 치료나 관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하고 임신 당뇨병의 유무를 확인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신 당뇨병 검사의 경우 24주에서 26주 차에 시행하지만 임신 전부터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확인 후부터 혈액 검사, 혈당 관리 등 철저한 혈당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니 임신이 확인되면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교수님, 오늘 여러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기부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